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박진주입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현장 탐사로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1순위 지역, 여러분은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강남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 이 강남 지역에서 1인 가구와 기업들이 점차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현장 탐사 가속화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탈강남화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부동산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조범식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기업 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는 이 테헤란로에서 요즘에 오피스의 공실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이 강남역 사거리와 이 삼성동 삼성교를 잇는 테헤란로 인근 부동산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는 이 각종 금융기관, IT 등의 기업체 사옥이 두루 위치해 강남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유리한 입지와 업무 편리성 덕분에 오피스 빌딩에 대한 이 신규 수요와 왕성한 인구 유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테헤란로 근교에 입주했던 금융기업과 IT 업체들이 잇따라 탈강남을 선언하면서 이 공신률이 1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분기 5% 중반대에 머물던 수치가 2배 가까이 폭증한 셈입니다. 실제로 IT 기업들은 대거 판교와 구로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연히 늘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와중에 구태여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이 강남권에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몇 해 전만 해도 이 기업들이 테헤란로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서 이 테헤란로에 입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리까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말이 무색하게 또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업들뿐만이 아닙니다. 1인 가구도 점차 이 강남 지역을 좀 벗어나고 있는 현상이 감지가 됐는데요. 표를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기간별로 1인 가구들이 어디에 좀 모여 있는지 정리한 표인데요. 자, 2000년부터는 강남구가 역시 각광을 받았습니다. 신사동과 노년 1, 2동 그리고 역삼 1동에 1인 가구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2005년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이 관악구의 고시촌을 중심으로 1인 가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또 감지가 됐었고요. 가장 최근입니다. 2010년부터는요, 또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마포구와 서대문구 중심으로 1인 가구들이 좀 관심을 갖고 모여드는 현상이 감지가 됐습니다. 자, 조범식 소장님, 기업들이 탈강남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1인 가구들도 이렇게 강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모여들고 있는 점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렇게 탈강남화 현상이 벌어지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단기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쭉 이어가게 될까요? 네, 당분간 이 강남권 기업들의 이 탈강남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로 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임대료 수준이 높은 테헤란로의 오피스 빌딩을 기업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강북 사대문 지역인 종로, 중구와 구로구의 신규 오피스 빌딩 공급 증가로 테헤란로보다 임대료 수준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이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T와 이 콘텐츠 사업 등에 특화된 신규 업무지구의 등장 역시 기업들의 이 강남권 이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입주 기업들의 이 취등록세와 재산세 면제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해 IT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한 지역으로 이 카카오톡, 넥슨그룹 및 계열사, NC소프트, 넥스트칩,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등이 이 강남을 떠나 판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암 DMC도 MBC, SBS, YTN 등 이 방송사들의 대규모 이전 등으로 연관 기업들의 오피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직주 근접의 편리성을 선호하는 1인 가구 역시 기업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1인 가구들이 이 강남을 떠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무실이 이사를 하게 되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탈강남화 현상 좀 전망을 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강남 지역을 벗어나서 좀 전체적으로 이 소형주택과 오피스 임대 시장 앞으로 이 투자 가치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강남 일대의 경우 이 교통 접근성과 상업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어 임대료 수준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의 경우 이 강남권의 이 과잉 공급이 이루어져 임대료 수준의 하락과 공실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 소형주택의 경우 수요에 비해 여전히 공급이 못 미치고 있어 공실이 낮고 수익률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들에 비해 이 투자 비용 수준이 높긴 하지만 오피스보다는 이 소형주택의 투자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높은 인구 밀도와 유동 인구가 많아 강남권 일대의 상권 투자도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강남구의 소형주택 면으로만 좀 본다면은 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상태여서 투자 가치는 높지만 이 오피스 임대 시장은 조금 투자 가치가 덜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탐사 함께해주신 부동산 미래가치 투자연구소 조범식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